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스터리하고 기묘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폐가라 부르는 낡고 오래된 집이 있었다. 우리도 호기심에 그곳을 가보기로 했다. 그 집은 마을 외곽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몇십 년째 방치된 상태였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가보고 싶어졌다. 집은 예상보다 더 낡고 허름했다. 유리창은 모조리 깨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릴 뿐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좀 전 물마을에서 구해온 철사를 이용해 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먼지 냄새와 함께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꺼내 집안을 비추었다. 곳곳에 거미줄이 내려 앉아있었고 바닥은 부서진 나무 판자로 덮여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거실로 보이는 공간이 나왔는데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친구 한 명이 반쯤 장난삼아 그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았다. 썩어 빠진 건반에서는 기괴한 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용히 해달라는 친구의 신호에 모두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그때였다. 계단 위쪽에서 뭔가가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얼굴을 마주보았다. 분명 우리 말고는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은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우리 발소리가 마치 집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2층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중 하나의 문이 반쯤 열려있어 우리는 그 방도 들어가 보기로 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그림 하나가 걸려있었다. 그 그림은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이고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은 심하게 흐릿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흐릿함 속에서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가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거 아까 피아노 건드렸던 내 얼굴 같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터벅터벅 마치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우린 정신없이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집을 빠져나와 숲을 지나 과속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달리며 뒤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 집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들은 그저 웃기만 하며 그 집은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 집에서의 경험이 꿈에서 떠오르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그 흐릿한 그림 속 얼굴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되뇌어 본다. 이런 기묘한 경험을 하고 나니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 집은 단순히 버려진 폐가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도 그곳에서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다양한 형태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명 체험과 관련된 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각자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시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조용한 삶을 꿈꾸며 선택한 곳이었다. 이 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숲을 지나면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나는 이곳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호기심이 생겨 어느 날 저녁 그 저택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 지은 길을 나섰다. 숲길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나무 사이로 바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숲을 지나 조금 걷자 드디어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택은 오래된 유럽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외관은 얇고 쾌락해 보였다. 창문은 몇 개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단골 식물이 엉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덜컹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나는 낡은 가구와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속 인물들은 오래된 유럽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미소는 어딘가 섬뜩했다. 저층을 다 둘러본 후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은 낡아서 삐걱거렸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2층 복도의 끝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은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있었고 그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사진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아까 1층에서 봤던 그림 속의 사람들이었고
그 미소는 차갑고도 기괴했다. 순간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로 생각했지만 분명히 어떤 멜로디를 이루고 있었다. 매끄럽고 슬픈 음일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겁에 질린 나는 방을 뛰쳐나와 저택을 빠져나왔다. 숲길을 달리며 뒤를 돌아보니 저택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며 소름이 끼쳤다. 급히 마을로 돌아와 문을 버르장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저택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저택에 오래전부터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택에 살던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나에게 경고했지만 이미 나는 그 이상한 경험으로 인해 충분히 공포를 맛보았다. 그날 이후 몇 번이고 저택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매번 꿈속에서는 저택의 그 방에 다시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포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공포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가상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곳에는 한때 소문으로만 떠돌던 폐가가 있다. 이 집은 20년 전 이사를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후로 비어있다. 그 이후로 다양한 괴담이 생겨났다. 주민들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지만 그 집을 둘러싼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이 폐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지만 부부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부부는 폐가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점 무시무시하게 흘러갔다. 부부가 처음 집을 방문한 날 밤, 눈앞에서 묘한 향기가 느껴졌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좀 으스스하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부인은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다. 집은 물건에서 느껴지던 것보다 훨씬 넓고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고 집안 곳곳에는 사용 흔적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부부는 본격적으로 집을 다시 꾸미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사 인부들은 이유 없이 다치는 일이 부쩍 잦아졌고 공구가 사라지거나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고장나는 일이 빈번했다. 인부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집의 저주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부부는 공사를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우물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던 중 그곳에서 묶여있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사라진 가족의 막내 아들이 쓴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그들이 겪었던 기이한 사건들과 그늘에 가려져 있던 비밀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결국 마지막 페이지에는 두려움에 가득 찬 글씨로 우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부인은 일기장을 읽고 난 후 집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두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그런 미신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서 듣기 싫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이가 울고 있는 것처럼 애처롭고 우물 쪽에서 나오는 듯했다. 부부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우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고 우물 안을 들여다본 그 순간 그들은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우물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갇혀 있었고 그 영혼들은 모두 어떤 이유로 여기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의 존재와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의식을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공포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밤하늘이 낮게 드리운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촛불을 켜고 정성껏 의식을 진행했다. 영혼들을 위한 유령제를 지내고 그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을 봉인했다. 그 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폐가는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여전히 작은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마을의 새로운 세대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호기심을 가지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서울 외곽 그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공포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혹시 모르지 않은가 그 우물의 영혼들이 아직도 당신 주위에 맴돌고 있을지도.